파트 1 종자에서 종자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형적인 특징입니다. 종자 어떻게 생겼죠? 종자 되게 다양하게 생겼죠? 크기도 다양합니다. 가장 큰 종자는 야자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자나무는 지름이 약 13cm예요. 굉장히 크죠? 손으로 한번 13cm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굉장히 큰 종자입니다. 자, 그다음 미세 종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작은 종자, 미세하게 생긴 종자인데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점형 관수를 해야 돼요. 점형 관수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 통해서 밑에 아래 링크 한번 남겨놓을게요. 또한 미세 종자는요, 광발화 종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토를 하지 않습니다. 복토, 흙을 덮어주는 것을 복토라고 하는데요. 복토를 하지 않거나 아주 복토를 얕게 하는 경우를 미세종자 파종에서 이제 주로 이용합니다. 예시는요, 담배, 피투니아, 난종자 이런 종자들이 굉장히 미세해요. 그래서 큰 종자의 종류는 야자나무, 미세한 종자는 저면관수해야 한다. 광발화 종자가 많다. 기억해 두세요. 자, 종자의 형상, 모양입니다.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모식도를 하나 그려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종자가요, 그러니까 3D 화면으로 봤을 때, 입체적으로 봤을 때 좀 구별되는 게 더 크지, 이렇게 2D의 상에서 그려드린다고 좀 구분이 안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먼저 타원형이라는 거는 원이 약간 좀 동그래져서 생기는 모양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벼, 밀,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 타원형의 모양이 어떤지 기억하실 거예요. 나 콩 동그란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자를 구분하는 그 학자들이 구분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서 콩과 팥과 아주가리도 타원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방추형은요, 끝에가 뾰족하게 생긴 모양들을 방추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원형보다는 끝에가 뾰족하다. 그래서 보리, 모시풀이 방추형. 구형은 쉬워요. 조그맣게 동그란 모양들. 농구공, 야구공 할 때 그 구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모양인 가진 종류들은 작약, 배추, 양배추, 참나무예요. 방패형은 방패 모양을 갖고 있다고 되는데 사실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 방패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방패형, 파, 양파, 부추. 능각형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마른 목골이라서 약간 뾰족뾰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메밀, 삼, 종자들이 좀 뾰족한 모양들이 있으면서 약간 구 형태, 구가 뾰족한 모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시형은 이제 넓은 타원형 모양을 생각하셔서 굴참 종자가 접시형 종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타원형. 자, 그리고 난형은요, 계란 모양이에요. 계란 모양의 종자는 고추, 무, 레드클로버. 도란형은 거꾸로 선 달걀 모양이에요. 거꾸로 선 달걀 모양. 목화 종자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원형은 이제 계란 모양이면서 약간 원형인 거. 이 중간, 계란과 구형의 중간 모양인 은행나무 종자가 그렇고요. 신장형은 약간 길쭉한 모양의 종자들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종자 봤을 때 이 모양 아닌데 그 생각을 가지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구분한 이 종자의 모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는 방패형의 파, 양파, 부추부터 외우세요. 색상입니다. 종자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품종의 특징을 구분할 때도 그 색깔을 가지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종자의 색깔은요, 질적 형질이에요. 질적 형질. 이 형질에 대한 얘기도 육종 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종자 외부에 특유의 색깔을 입힌 코팅 종자도 있어요. 종자 자체가 발화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발화를 돕기 위해서 특수한 물질들을 종자에 덮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화려한 색깔의 종자들이 많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살충제나 살균제, 종자에게 발화력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4 편모와 날개. 종자에 따라서는 풍매화의 경우 날아갈 수 있는 기관인 편모와 날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1-5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종자의 겉에 나타나는 특수기관이 있어요. 종자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이 형태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자의 배꼽입니다. 배꼽. 그 다음에 주공, 그 다음에 봉선, 합점, 우류. 요 5가지가 있어요. 주공, 봉선, 합점, 우류. 주공, 봉선, 합점, 우류.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재입니다. 재는요, 배꼽이에요. 종자에서 동화산물이 뭐냐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성되는 광합성 생성물질들이 전류, 이동하는 통로가 이 배꼽이에요. 우리가 태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엄마가 먹는 영양분들이 그 배꼽으로 태아가 이제 이동돼서 서로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에서 영양분이 이제 생성돼가지고 그 이동하는 통로가 재입니다. 종자가 배병 또는 배태자에 붙어 있는 곳이고요. 이 주병이라는 그 부분이 재의 기원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재라는 부분.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있습니다. 재의 위치에 따라서요, 식물을 분류를 합니다. 종자의 끝에 위치하느냐, 기부에 위치하느냐, 뒷면에 위치하느냐.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종자의 끝, 기부, 뒷면. 기부라는 거는 여기 지표면 밑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류를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종자의 배꼽이 종자의 끝에 위치한다. 그러면 이 배추가, 십자가 작물이에요. 배추, 유채 이런 작물들, 그게 배추가입니다. 그리고 시금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종자의 기부, 좀 아래쪽에 위에 있는 거, 상추, 쑥과 국화과 작물들이 기부 아래쪽에 있고요. 뒷면, 바로 콩입니다. 콩 별표. 자, 종자의 외형의 특수기관에서 배꼽. 이 배꼽의 위치가 뒷면에 있는 거. 콩입니다. 이거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주공이에요. 주공. 주공은요, 꽃가루 있죠. 꽃가루가 침입하는 공간이에요. 침입하는 구멍이 침입구가 주공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발화공이라고 해요. 발화공. 자, 종자에 따라서는 발화구가 나타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주공 자체가 배주의 한쪽 끝에 있고 꽃가루가 침입하는 공간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자, 봉선이라는 거는 종피와 다른 색을 띠는 가는 선이에요. 아니면 홈. 그러니까 종자에 선이 있고 홈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봉선입니다. 자, 봉선은 합점과 재 사이에 주로 위치해 있어요. 합점과 재 사이에. 합점과 재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거. 그리고 종피 위에 있습니다. 종피 위에 있다. 종피 위에 선이나 홈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종피 위에 있다. 합점입니다. 봉선에서 가장 끝에 있는 점이에요. 점. 자, 우류는요. 종자의 배꼽 옆에 생기는 주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따져보면은 인간의 생김새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주공. 종자가 지금 종자에서 발화공이라고 하고 발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꽃가루가 침입하는 공간이겠죠? 자, 봉선은 선이에요. 종피 위에서 있는 선. 합점은 봉선의 가장 끝에 있는 점이고요. 우류는 배꼽에 생기는 주름이에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도 객관식으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지? 라고 의문이 생기실 때 이거를 이제 자꾸자꾸 보셔야 되고 안 되시면 이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시각화하는 게 장기 기억을 역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종자의 품질입니다. 품질. 좋은 종자를 얻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외적 조건 5가지, 내적 조건 3가지를 항상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한 표로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외적으로는요, 순수하게 그 품종을 가진 종자만 있는지, 순도를 먼저 보셔야 되고, 종자의 크기가 크면 좋겠죠. 그리고 중량, 무거울수록 또 그 안에 내부적인 물질이 찼다는 얘기잖아요. 빛깔, 냄새,
고요한 그 종자의 색과 아무런 이런 썩은 내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분 함량도 보관했을 때 적절한 수분 함량들이 종자마다 있습니다. 그 수분 함량도 체크하셔야 되고 종자 내외부의 건전한 상태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적 조건은요, 유전성이에요. 우수성, 영속성, 균일성, 광지역성. 그 우수한 종자를 판단할 때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화력, 발화할 수 있는 힘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자의 전체적인 특징인 용가, 진가라는 표현을 써서 이 발화하는 비율과 종자의 순수적인 비율을 구분합니다. 이 순도는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발화할 수 있는 비율과 전체적으로 순수한 비율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병충해는요, 병충해 피해가 없고 병충해가 없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적 조건 5가지, 내적 조건 3가지, 이걸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외적 조건 5가지는요, 보통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순도입니다. 전체 종자에 대한 순수한 종자의 중량 비율, 중량, 무게비인 거죠. 그래서 순도가 높으면 품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자 검사할 때 어떤 용어로 부르냐면 정립.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정립이 정상적인 입자인 거죠.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 종자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종 종자는 다른 종자, 이물, 불순물은 이라는 먼지라던가 껍데기라던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립의 무게를 생각해서 전체 종자분의 정립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계산식입니다. 자, 두 번째 크기 종량이에요. 종자는 크고 무거운 것이 충실하고요. 종자 하나하나 무게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천립중, 종자 1000개 아래 무게를 재는 게 천립중이고요. 백립중, 100개를 세가지고 무게를 재는 게 백립중이에요. 아니면은 비중가림이나 1리터 중으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보통 4번 반복해요. 아니면 2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색택 및 냄새입니다. 품종에 따라 색깔 다르죠? 그리고 품종 고유의 이제 색택과 냄새를 가진 것이 좋은데 사실 냄새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자, 부패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는 종자 코팅을 통해서 파종 시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수분 함량은요, 수분 함량이 낮을수록 저장이 잘 되고 발화력이 오래 유지되는데요. 종자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을 수분 측정기 기계가 있어요. 그걸 측정해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종자 건전도는요, 외형에 상처가 없고 오염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병충해 흔적이 없어야 됩니다. 내적 조건 3가지 한번 볼까요? 유전성이에요. 종자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우량 형질, 우수성, 영속성, 균일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우영균, 우영균. 자, 그리고 발화력이 높고 발화가 빠르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거. 종자의 총체적인 가치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병충해를 일으키지 않고 병충해 피해를 받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량종자의 구비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겠죠? 다른 품종과 종자가 섞이지 않는 만큼 순도가 높아야겠죠? 우수한 변이를 가져야 된다. 이 변이라는 거는 다양한 특성을 얘기해요. 그런 것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활력이 높다. 여러 가지 활동력이 높다는 얘기니까 이건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종자의 발화에 관여하는 요인 중 종자의 내적 조건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2번이 틀렸겠죠? 발화의 최적 온도. 최적 온도는 이거는 종자의 발화를 위해서 도움 주는 이거는 외적 환경 조건이에요. 답은 2번이 틀렸고요. 다른 건 볼 거가 할까요? 유전성의 차이. 종자의 그런 여러 가지 우수성, 영속성, 균일성 이런 것들의 차이들을 보실 수가 있고 종자 내의 성숙도 이런 건 종자가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은 종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후숙해야겠죠? 굉장히 후숙 중요합니다. 육종에 의한 발화력은 항상 되게 중요합니다. 발화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내적 조건 1, 2, 3, 4고요. 2번은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자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 반복을 했는데요.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종자는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종자가요. 앞으로 더 귀해질 거예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